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교육 이야기. 듣고 나면 적어도 한 가지는 기억에 남길 수 있는 방송을 지향하는 김명신의 교육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엄마 반성문의 저자 이유남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나는 부모인가 감시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어서 그 이후의 극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이유남 교장 선생님 자리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초대 손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성원입니다. 앞으로 해도 원성원, 뒤로 해도 원성원이고요. 네, 심리 상담을 예술로 함께 하기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는 심리 상담사입니다. 네. 자, 저는 지난 시간도 여러분과 만났던 엄마 반성문 저자 그리고 명신초등학교 교장 이유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가 아닌 감시자로서 또 아이를 나의 그런 장식품 뭐 이렇게 자랑거리. 네, 자랑거리. 또 내가 만들어서 네. 성공시키겠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아이들을 억압한 사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반발로 이제 두 자녀가 연이어 자퇴에 이르는 과정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극복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코너에 몰려서 당해보고 우리 딸이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정말 지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계속 벽을 치고 이런 장면을 보고 정말 그날 이제 이대로 놔두면 이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이제 제 방에 돌아와서 아이는 지 방에서 울고 저는 제 방에서 우는데 처음으로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뭘 잘못한 걸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분노하고 저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곰곰 생각을 해봤죠. 이제 우리 아이들과 어려서부터 있었던 일. 사실은 제가 이제 가만히 넋을 놓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마치 누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필름으로 이렇게 딱딱딱 찍어놓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촉촉촉촉 넘어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늘 지시하고 야단치고 다그치고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나는 그동안 부모가 아니고 감시자였구나를 제가 그때 깨닫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뭐였냐면 한 번도 우리 집 아이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혹시 칭찬을 했다면 다음에 뭔가를 시키기 위한 칭찬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바빴잖아요. 직장 다니니까. 그러니까 늘 아이들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과 공감해주고 눈 마주치고 대화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늘 설거지하면서 뭐 걸레질하면서 내일하면서 제가 거의 하는 말 이런 말이잖아요.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집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시험 잘 봤니, 책 읽었니. 늘 이런 말만 했던 제 모습이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막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올 때 참 마음이 무거웠겠구나.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엄마한테 뭔가 맨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알긴 알겠어요. 이제 뭔지 어렴풋하게 알겠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애가 그렇게 막 피투성이로 치고 고함 지르고 정말 지옥 같은 순간이셨을 것 같은데 또 그 생각 안에서 또 그런 걸 막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했던 수많은 방법들을 나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애가 저 지경까지 자해행위를 하는 것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저희 딸은 살이 80kg까지 쪘었어요. 방에서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대인기피, 우울증, 공황장애 얘들이 다 그런 게 있었는데 엄마만 몰라. 네, 저만 모른 거죠. 오로지 저는 그냥 공부만 시키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끝까지 잘 행복하게 키우는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한 게 부모 교육.
그래서 전국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 덕분에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그전에는 제가 저 교대 다닐 때 제가 교육학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 1차 발령 받아야 되니까 막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다 A 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이거 내가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때부터 이제 부모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제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성과만 강조하지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아주 없었던 빵점짜리 그야말로 감시자의 엄마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공부를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쉽지 않으신데요. 여기서도 추진력 갑이 막 네, 나오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여기서 카리스마. 왜냐하면 좌절하고 힘들고 뭐 좀 추스리거나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도 뭔가를 배우시고 찾고 또 네. 나가신 거네요. 와.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변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쵸. 쉽게 받아들여지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단 아이들하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라는 거, 감정을 받아주려는 거 이런 걸 배웠는데 일단 집에 가서 감정을 받아주려고 해도 뭘 가서 문 걸어 잠그고 게임하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래요. 이게 코칭의 기본 스킬이래요. 이걸 배웠는데 집에 갔더니 문 걸어 잠그고 아이들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는 거 따로 집에 가면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렇죠. 증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음. 그리고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막 이렇게 정말 폭발을 해요. 그걸 이제 참고 가서 잠을 자고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뭐 그나마 가서 칭찬을 하려면 문이라도 열어주면 게임이라도 잘한다고 칭찬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도 안 열어주니까. 걔네들 입장에선 그 네. 칭찬도 듣고 싶지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듣고 싶지도 않은데 이미 어쨌든 모든 기회는 지났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어디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여기 또 추진력, 카리스마 갑이 그리고 저는 쫄아오시네. 뭔가를 하면 써먹어야 되는데 네. 써먹을 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들 집에다 놔두고 그래도 이제 제가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너무너무 비가 와가지고 저도 학교가 가기 싫어요. 근데 우산을 써도 옷을 다 젖었던 날이에요. 근데 학교를 딱 갔는데 애들도 막 옷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어찌나 떠드는지 그 떠들고 있는데 수업을 시작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니네 언제까지 떠드나 보자 이러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아이들이 더 떠들어요. 왜냐하면 수업 안 하고 선생님 있으니까 더 신났죠. 바깥엔 비 오고 바람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이렇게 하염없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저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데 어머 너희들은 이 비를 뚫고 학교로 왔구나. 야 그것도 한 명도 결석도 없이. 그때 학교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보는데 어머 쟤는 숙제 한 번도 안 하고 학교를 어찌나 잘 오는지. 이 무서운 선생님한테. 그리고 지각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잘 들어와. 준비물 한 개도 없는 저 아이 학교 뭐하러 오겠어요? 혼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혼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싸워도 학교 와서 싸우죠. 그 어느 날 얘들이 학교 오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아무도 혼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야 숙제 안 해왔어도 됐어. 학교 왔잖아. 야, 들어가. 야 지각했어도 야 너 PC방 안 가고 학교 왔으면 된 거지 뭐. 빨리 들어가 됐어. 준비물 없다고 기죽지 마.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어 주니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호랑이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완전히 제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딱 바뀌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학교 다녀준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아이들이 가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 아침에 눈 부비고 일어나서 학교를 간 날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가기 싫은 학원
눈 비비고 가서 졸리운 눈 비비면서 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놀고 상도 많이 싶은데 받아오고. 놀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칭찬 좀 받아보려고 밤늦게까지 문제집 풀고 하기 싫은 거 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그때 나눴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미안하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서가지고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문 밖에 서가지고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문이 언제나 열릴까? 저 문이 언제나 열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제가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그게 점점점 이제 없어지고 미안함으로 가득 찬 거죠. 그렇게 되는데 어느 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맨날 잠겨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한 몇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쉽지 않았을 것 쉽지 같아서 않았어요. 이걸 듣는 그러니까 분들도 1년 우리 집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던 기간이 완전 게임 중독으로 있었던 기간이 1년 반이었어요.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그 1년 반 동안 지옥과 같고 애들은 완전 괴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코칭이라는 걸 공부하고 상담 뭐 리더십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서서히 제가 저를 바꿔가는 걸 했죠. 깨달아 가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2007년에 학교를 그만뒀는데 2010년 이후부터 애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러니까 제가 빨리 내려놨으면 애들은 금방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빨리 그때 학교 보내겠다고 그런 짓을 해서 오래 간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애가 자퇴를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아이한테 맡겨야 돼요. 뭐를 부모가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게 머리랑 네, 안 감정이 되죠. 따로 안 놀아서 되죠. 이게 하나로 일치가 돼서 미안함으로 가득 차오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는 그게 네. 너무 중요한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극단적인 상황이까지 가지 않으면 인간이 참 어리석더라고요. 아니 좀 빨리 깨달았으면 애도 고생 안 하고 저도 힘들지 않고 저도 사실 뭐 그 과정 속에 저는 괜찮았겠냐고요. 제가 3번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보고 정말 2번 대수술을 하고 와. 교통사고를 3번 내고 3번 당하고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그렇죠.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이게 제 욕심이 아직도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어느 날 문을 열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뭘 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거죠. 애들이 문 잠그는 걸 잊어버렸나?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근데 그날도 그 다음날도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와. 얘들아 문 열어줘서 고맙다. 문 열어줘서 고맙다. 그게 그렇게 고맙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요.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애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얼굴 보여주니 고맙다. 그리고 그 어느 날부터 밥을 먹어요. 얘들이. 제가 해준 밥을 안 먹었는데 얘들아 내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맙다. 학교 다녀주는 거 아이들이 집에서 문 열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밥 먹어주는 거 일상이잖아요. 네. 그 일상이 옛날에는 하나도 고맙지 않았고 하나도 칭찬할 게 아니고 하나도 이 아이들한테 뭔가 이 아이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대상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수많은 사건을 겪고 아파 보니까 문 열어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학교 다녀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이런 게 고맙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 텔레파시로 전해졌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하실 때 그 얘기하시면 이렇게 네. 목매이시면서 맞아요. 울컥하시는 게 예. 그런 진심이 애들한테 전달된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좀 학교에서 일찍 끝나고 갔는데 우리 딸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밥을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 3년여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와.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맙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딸이 딱 저를 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상한 거 배웠지? 됐거든? 아, 짜증나. 또 나한테 뭘 시키려고? 그리고 확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정말 제가 저 나름 노력했잖아요. 네. 엄청 노력을 하고 이제는 니네가 좀 뭔가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진짜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내 자존심에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머리카락을 들어가 뽑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애가 또 안 바뀌니까 조바심이 막 나잖아요. 배운 대로 했는데 코칭에 제일 중요한 게 인정, 존중, 지지, 칭찬, 공감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쟤들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7년, 18년을 애들한테 진짜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7년, 18년은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잘하셨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전 엄마니까. 제가 포기하면 누가 하겠어요. 마지막 보루가 저잖아요. 그래서 17년, 18년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애들이 급속도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제가 뭘 물어보면 좀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이런 강의 듣고 이런 뭐 프로그램 듣고 책 좀 읽으면 우리 아이한테 몇 번 해보고 가가지고 잘 안 되니까 꼭 이런 소리 하시거든요. 우리 애는 안 돼요. 우리 애는 안 돼요. 아유 지 아빠 닮아가지고요. 지네 할머니가 고집이 세가지고요. 뭐 우리 애는 안 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 나이만큼 기다려 주라는 말을 늘 해요. 제가 강의할 때 10년 동안 애를 그동안 인정, 존중, 지지, 칭찬 못하고 원수되는 대화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런 말 했으면 10년을 기다려서 다가가는 대화로 바꿔주면 그래도 안 바뀌면 그거는 그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으면 어린아이들은 2, 3개월 저는 뭐 한 2, 3년 저기 했지만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부모의 채널, 에너지 채널이 바뀌면 바뀔 것 같은데 부모의 에너지 채널을 가장할 때에는 애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애 입장이면 밥 먹었니?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디서 배워온 거 나한테 또 지금까지 써먹었는데 또 써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금 원수되는 대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한번 우리 실습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60점을 받아왔다. 이럴 때 원수되는 대화. 자, 한번 제가 잘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야, 너 이 점수가 이게 뭐냐? 너 모델라고 이거 해와. 너 옆집에는 지금 90점, 100점 너 하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네. 그럴 때 우리 이제 다가가는 대화 한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저런 대화를 저렇게 잘했잖아요. 저는 막 더 심했어요. 도대체 넌 누구 닮았냐? 우리 친정 식구들은 공부 잘했는데 넌 도대체 누구 닮았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니네 오빠는 끓여먹은 게 아깝다. 너를 낳고. 너희 오빠는 맨날 100점 맞았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게 다 원수되는 대화인데 원수되는 대화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면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자라거든요. 네. 복수심을 키우죠. 그러니까 아이가 60점을 맞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중립적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엄마 저 시험 봤어요. 저 사인 받아오래요. 아 오늘 시험 봤구나. 시험 점수는 몇 점 맞았어? 보고 60점 맞았네. 이렇게 그냥 해주면 돼요.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 사실. 그런데 이제 열받으니까 60점 맞았니? 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억양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원수되는 대화에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60점 맞았구나. 지금 네 기분은 어떠니? 지금 너는 이 점수가 너한테는 어떤 점수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사실 그 점수가 좋은 점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애들은 다 3, 40점을 맞았는데 얘는 60점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가 지금 내 점수가 이제 네 기분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이제 대체로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내가 2개는 더 맞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썼다가 지웠더니 틀렸다 뭐 이런 거 이제 사실은 이거 방어인데 이거 방어도 원수되는 대화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혼날까 봐. 지금 방어벽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2개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구나. 아유 엄마도 그런 적 있었는데 썼다가 지웠는데 틀리면 더 속상하고 더 억울하고 그런데 네 기분 어땠어? 이렇게 자꾸 감정을 읽어줘야지 아이가 불안한 마음. 정말 안 쉬운 것 같아요. 안 쉽죠. 그러면 부모가 돌을 닦던가. 네. 아니면 냅도로 아예 정말 그대로 아이가 느끼게 냅두든지요. 근데 저희가 코칭에서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한계를 두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걸로 그냥 끝나면 그 방임형 부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 네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네가 원래 맞고 싶은 점수는 몇 점이었어?
또는 다음에는 다시 시험 보면 몇 점 맞고 싶어. 목표를 지가 정하는 거, 아이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하게 되면 그렇게 그 점수를 맞으면 네 기분은 어떨 것 같아? 그때 좋은 점은 뭘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인퍼링이라고 하거든요. 목표가 중요한 이유를 인지해야 아이들이 실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아이에 따라서 다 다양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 80점 정도 맞고 싶어. 그런데 80점이라고 말하면 엄마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왕이면 100점 맞아야죠. 80점이니. 근데 사실 아이는요. 지가 그 점수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얘들도 양심이 있어요. 올라갈 점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맞고 싶은 점수 80점이구나. 그거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 욕심을 내서 뭐 그 점수 맞아갖고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80점 맞으면 뭐가 좋겠니? 80점 맞으면 어떤 점이 좋아? 이런 것을 물어봐주고 애가 말하면 그럼 8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80점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니까 문제집 풀고 그러니까 학원 갔다 오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이건 코칭이 아니에요. 아이한테 그럼 80점을 맞기 위해서 네가 해보고 싶은 건 뭐니? 이렇게 물어주게. 이게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아이가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게 다가가는 대화거든요. 그게 좀 어렸을 때부터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갑자기 그러지 않던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또 뭐야. 그렇죠. 그런 거 왜 물어봐. 됐어. 몰라도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릴 때부터 그리고 좀 코드가 친해지는 작업들이 되게 선명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신뢰죠. 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가. 신뢰가 있어야지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신뢰. 네. 김명신의 교육방송, 오늘은 엄마반성문의 저자이신 명신초등학교 이우남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자녀와의 갈등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해도 원성원, 뒤로 해도 원성원이고요. 연극과 예술을 가지고 어디든 찾아가는 심리상담사입니다. 예, 저는 이유 있는 만남 이유남 명신초등학교 교장이자 베스트셀러 엄마반성문 저자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일단 아이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하고 수용해서 소통하자. 그리고 소통에는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고 다가가는 대화가 있는데 우리는 다가가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다가가는 대화라는 게 참 배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통이 기술이다 보니까 좀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과 그런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선택한다든가 이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코칭의 3요소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일단 아이에게 자꾸 선택권을 주라는 거죠. 뭐 먹을래? 뭐 해볼래? 어디 갈래?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사실 아이들도 다 의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택권을 주되 아이가 그게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그걸 아이 메시지로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가 아니라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엄마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는 이것을 골랐구나. 너 이 옷 입고 싶었구나. 그리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고른 이유가 뭐야? 그걸 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이런 걸 물어주면서 그때 이 아이가 사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어느 날 제가 교통지도를 나갔는데 엄마하고 애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가겠다고 하나는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빨리 데려다주고 직장 가야 되고 얘는 이제 집에 가겠다고 1학년짜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잡고 학교가 오기 싫었구나.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때는 제가 교감이었거든요. 네. 교감수한테 다 말하면 내가 싹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는 축구복 반팔을 입고 싶었는데 엄마는 추우니까 긴팔을 입으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학교를 억지로 끌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물어보니까 축구복이 입고 싶었던 이유는 뭐지? 그랬더니 오늘 축구 방과후가 들은 날이래요. 그거 해서 폼 잡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엄마는 추우니까 그거 안 입으면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는 그거 자랑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못하겠구나. 아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엄마가 속에다가 긴팔 입혀주고 겉에다가 그거 입혀주면 되는데. 오, 해답을 그냥 네. 자기가 얘기하네요. 근데 엄마가 기어이 그걸 못 입게 했다는 거예요. 짜증나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할 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괜히 네. 너는 왜 이 반팔 왜 입으려고 그래? 그러면서부터 애가 이제 이게 대화가 안 돼 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엄마는 빨리 출근을 그렇죠. 해야 출근을 되니까, 해야 되니까. 빨리 해결하고 다음으로 근데 넘어가고 사실은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더 시간은 시간이 더 길어졌고 길어지죠. 애하고는 계속 싸웠고 엄마도 속상해서 갔고 그렇죠. 애는 속상해서 왔고 교실 안 들어간다 그러고 이게 아이가 뭔가를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이제 코칭의 두 번째 거가 아이가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지지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지지는 뭐냐면 바로 하고 싶구나. 그거 하고 싶은 이유가 뭐지? 아 그렇게 그래서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내가 뭐를 했더니 지지받았어. 성취감, 성공감. 코칭의 3요소 이거예요. 이게 저희 집 아이들이 살린 거거든요. 예. 자꾸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해볼래? 됐거든. 아까 우리 선생님 원쌤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짜증나게 물어보지 마. 제가 그런 네. 역할은 잘할 수 있어요. 맨날 이랬는데 제가 진짜 이제 모든 것 정말 이제 공부 이제 이렇게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아 그래 그냥 이게 이제 제가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네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저희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제과제빵 하고 싶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은 자기는 이제 글을 쓰는 문해창작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두 개 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는. 네. 그런데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면서 우울증이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 문해창작 하기 전에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네. 드럼 옛날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드럼 배우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말리셨구나. 제가 드럼 같은 소리 하던 말을 하고 제가 이게 네가 지금 드럼 할 때냐고 야단을 쳤거든요. 네. 군대 갔다 와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진짜 좋아했어요. 얘가 갔다 오면 그때 이제 놀 때예요. 낼 네네. 때인데 갔다 오면요. 그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방 안에서 밤 새벽까지 연습을 해요. 새어나가지 않게 그 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갈 때는요. 노래를 흥얼거리면 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좋으니? 엄마 제가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 저희 아들이 공황장애 알았는데요. 그때 그거 하면서 공황장애가 해결이 됐어요. 저 공황장애 너무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너무 참거나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게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거 하고 나서부터 이제 아이가 밝아지기 시작했고 얘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아들이 왜 드럼 배우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때 제가 너 드럼 배우고 싶니? 드럼 배우고 싶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제가 너무 지금 힘들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요. 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는 못 두드러 패고 그거라도 두드러 패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았던 거죠. 그렇죠. 많이 해소되죠. 그렇죠. 네. 그거 시켰으면 저희 아들은 그때 뭐 그걸 전공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취미로 하겠다고 애가 한 뭔가 거였어요. 발산할 때가 네. 필요했었던 건데. 그죠? 근데 그래서 아이가 원할 때는 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지지를 해주고 선택해주고 지지해주고 성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게 이렇게 하면요 애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되게 주도적으로 엄마가 끌고 가시다가 애한테 선택권을 주기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뭐가 좀 어려우셨어요? 몇 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네, 오래 근데 이렇게 걸렸죠. 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나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게 올라오죠. 얘가 제가 물어볼 때 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뭐 하고 싶니? 묻기는 하는데 엄마 이제는 제가 공부해서 대학 갈래요. 이 말이 계속 기대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레고라고 하잖아요. 이걸 레고인데 그 말을 계속 기대하면서 하니까 애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 됐어. 짜증나. 이랬는데 이제 진짜 이대로 놔두면 애들이 정말 완전 폐인이 되고 얘들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아유 그래 죽는 거보단 낫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쳐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게 뭔가 당시 저희 남편 또 사업이 또 망했었거든. 부도나고 남편 사업 부도나서 남편은 도망 다니고 애들은 저렇게 저러고 있고 인생이 뭐가 이렇게 공부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정말 존재 자체에 대해서 쟤들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쟤들이 지금 어쨌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살려고 저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살고 싶어서 저런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굉장한 신념이 완전히 다 깨지면서 그렇죠. 애들이 진짜 만난 예. 거네요. 예. 그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들한테 상담 맨날 받아봐야 물론 이게 중요해요. 상담도 중요한데 상담 받으시면서 엄마가 바뀌지 않으면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래야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상담은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부모 솔직히 상담이 그래요. 훨씬 더 필요하죠. 상담사님들이 들으면 좀 속상하시지. 아니요. 저는 아주 대놓고 말해요. 애들이나 청소년들 아이 상담보다는 부모 상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문제야 뒤에 문제 부모가 네. 있다는 말을 네, 꼭 많이들 그 하시잖아요. 말은 하고 싶어요. 문제 부모 뒤에 문제 사회가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네. 모든 책임을 돌리는 네. 것들을 좀 넘어서는 게 그렇죠. 좀 필요하다는 사회가 생각도 또 좀 그렇게 들어요. 조장을 네.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무한 경쟁 네. 사회다 보니까 아이를 좀 건사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부모들이 무한 경쟁을 또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나는 부모인가 감시자인가 오늘 이제 2회째 맞았는데요. 혹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간에 좀 키워드 이거 하나는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키워드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꼭 선택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경우는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 이러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아이하고 혼내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부모의 그러니까 제가 설득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윽박질러 가지고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되 그게 혹시 문제가 되는 행위라면 그것을 아이 메시지.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엄마가 생각할 때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점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아이와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해하는 일 아니면 다 해보게 해라. 이 일도 할 때 잘했다. 저 일도 할 때 잘했다. 잘했다를 자꾸 해야 아이가 자존감이 생기면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자기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려서 저는 뭐 잘합니다. 이마에 써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일도 해보게 하고 저 일도 해보게 하고 자꾸 해보게 하면서 그때마다 아이한테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성공감을 자꾸 느껴야 아이가 뭔가를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저처럼 제가 키웠던 방식은 2차 산업혁명 시대 마인드를 갖고 키운 거잖아요. 이게. 제가 제 강의 끝에 그런 얘기해요. 최고의 코칭 기본은 내려놓음이고 가장 중요한 코칭 스킬은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예. 그게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려운데 이게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네, 오늘 김명신의 교육방송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이윤남 교장 선생님 모시고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